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장기업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최근에 서울 소재 모 대학 경제학 교수분이면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공영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가 높다 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놓은 통계가 월별 통계도 아니고요, 분기별 통계도 아니고 굳이 일평균을 냈더라고요. 일평균을 내가지고 수출 실적과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주장을 해서 제가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이 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여기서는 12월 통계가 없어갖고 12월 통계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해 12월 수출 실적은 52억 달러입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2873입니다. 그런데 1월에 46억 달러로 한 6억 달러 감소했죠. 10% 인상 감소했는데 주가 지수는 오히려 올라요. 2월 달에도 수출 실적은 추가적으로 감소했는데 또 올라요. 그 다음에 3월에는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 지수는 내렸어요. 4월에도 조금 수출 실적은 줄었는데 주가 지수는 오히려 또 한 130이니까 약 한 3% 올랐고요. 5월에도 수출 실적은 줄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그래도 올랐어요. 6월에는 수출 실적은 한 8%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 올랐고,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거는 6월 뿐이에요. 근데 7월 달에는 수출 실적은 54억 달러 똑같은데 지수는 내렸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보더라도 상관관계가 사실은 전혀 없어요. 상관관계가 있는 달은 딱 6월달 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거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이상해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 외국 투자도 많이 하니까 외국 사례부터 예를 들게요. 중국이 2015년 이후에 수출은 계속 증가했거든요.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결국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주가는 계속 내렸어요. 그죠? 수출은 많이 증가하는데. 근데 미국은 또 반대로 2015년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주가 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 많이 나가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나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2019년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2019년 초와 18년 만에 베트남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 유튜브 공간에서 이름 있는 그 방송 채널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해 베트남 주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출 실적하고는 그 주가 지수는 상관관계 없는 것이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1월부터 6월을 찾아본 거예요. 상관관계 없다는 것도 확인됐고 분기별로도 상관관계 없을 거예요. 월별로 상관관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마 상식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 끝을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생각은 해봤는데 통계를 월별로 찾아봐도 안 맞고 분기별로 찾아봐도 상관관계 없으니까 일별로 접근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출 실적과 코스피 지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앞에서 제가 외국도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는요, 매출액 증가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성장성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은 얼마냐? 흔히들 EPS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또 안정성은
주당 순자산은 얼마냐 이걸 또 봅니다. 그 주가 결정 원리죠, 그죠? 근데 주가 결정 원리 중에 수출액은 성장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매출액에는 수출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수 판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수입액도 일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업체라고 하더라도 수입액이 우리나라 통계에 잡히는 수입액, 그죠? 수입액이 잡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휴대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국가에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 통계 잡히잖아요. 그래 이처럼 그 수출과 그 매출액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과 그 주가지수 상관관계는 높을 수가 없거든요. 또 수익성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도 이제 그 수출이 증가한다고 수익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가 그 대표적인데 두 건의 큰 사고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는 환율 전망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고도 수출 실적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수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서는 증가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해외는 무한 경쟁이니까 그래요. 근데 국내에서는 증가시키기 쉬워요. 그러니까 수출에는 또 그거는 반영 안 되잖아요. 국내에 증가시키는 거는 바로 수익성 측면에서도 주가 지수하고 수출 실적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 수출이나 수입 하나만 얘기 안 하고 그것을 모두 다 포함시키는 소득교육 조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득교육 조건은 뭐냐 하면요. 수출 단가, 수출 물량은 물론 수입 단가와 수입 물량 다 포함한 교육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고려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수출만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통계를 찾아보니 월별로 보거나 분기별로 보면 수출과 코스피 지수 관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별 평균을 내봤던 것 같은데 본인 생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일평균까지 내봤는데 투자자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별로 유용한 정보가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은 그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수출 실적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월별 통계에서 보듯이 그 안 맞거든요. 상관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지수를 가지고 얘기해도 안 맞는데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조선업체가 대표적이에요. 원래 수주 많이 했거든요.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그러면 달러 표시로는 수출 증가했어요.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환율 대응에 실패하면 그 영업 실적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야 되거든요.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 헛장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지수도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종목별로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 일평균으로 굳이 통계에도 없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 일평균을 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아니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지수와 주가 지수와 수출액을 가지고 접근을 해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것을 공영방송에서 얘기한다고 믿어버리면 투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거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설득력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 부탁해갖고, 지식은 나눌수록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약 한 10분간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